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트 서포님과 불금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 맨 위 오른쪽 상단 살펴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오죠. 클릭을 해주세요. 카메라가 나오면 지금 화면을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고 계신 가운데 오늘 전문가님께서 3부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10시까지 저와 함께 방송을 맡아주실 텐데요. 10시까지 종목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도시님처럼 NHN 벅스 22,020원에 이 매수가와 비중까지 8% 남겨주셨습니다. 매수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님께서 ECS에 대한 종목 고민도 남겨주셨고요. 주린님께서는 위직 스튜디오에 대한 종목 고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모두들 접수가 되셨고요. 2부 때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상담을 다 하지 못했다면 3부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많은 자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강승민의 투자 노트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안녕하세요. 느낌입니다. 네. 네, 투자 노트 저희가 아침 방송 때마다 사실은 증시 분석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가장 그래프들을 보면 유의미한 흐름이 뭐냐? 기관이 바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개인분들이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나가는 약 3달여에 걸치니 엄청난 불장, 다른 의미로 불장이죠. 네, 굉장히 개인분들에겐 힘들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고 나가니까 이 부분을 정말 버티다가 그만 이제 지쳐 떨어져서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기간 돌아올 것이다.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 매도세가 끝나자마자 또 엄청난 양을 갖고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기관이 지금 5천원, 6천원 거의 1조 가까이 들어오는 날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개인분들은 지금 그동안 힘들었던 것, 차익 실현에 나서고 그동안 버텼던 것,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데 그런 그래프가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장 이 코스피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딱 정말 너무나 재미있게도 기관과 개인이 딱 가운데선을 두고 양쪽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이 사실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기관이 들어오고 개인들은 나가고 외국인들은 조금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이렇게 컴퓨터로 그린 것처럼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에 지금 기관이 들어오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 벌써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890선 이렇게 쭉 내려갔던
이 장이 다시금 쭉 올라오면서 이제는 2,990선 넘어서 오늘은 3,000선까지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좋은 흐름과 함께 우리의 대장주 거의 코스피 그래프와 같은 흐름을 보여주는 삼성전자도 다시금 8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기관이 들어오니까 몇 거래일째 거의 1조가 넘는 1조에 가까운 이런 돈들을 지금 순매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또 많이 저점에서 주워 담기도 하고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서 그렇지 굉장히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만 본다면 3,100을 넘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들 대장주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든지 특히 삼성전자가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그동안 쭉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올라왔던 것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또 LG화학이 사실은 내년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를 앞두고 자금이 조금 출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LG화학도 그런 부분을 조금 딛고 오늘은 그리고 어제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외국인들이 다시 투자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건 연말 산타 랠리도 있겠지만 이제는 코로나를 조금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 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외국에서 지금 여행 관련주들이 다시금 조금 득세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외국에서는 이제는 조금 기존의 치료약으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백신으로도 좀 예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코로나의 영향이 조금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사실은 개인들이 이렇게 팔지 않았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에 사실은 우리가 코스피가 3,000을 넘어라 그리고 삼성전자가 7만 전자, 8만 전자 이렇게 쭉쭉쭉 올라올 때 9만 전자를 외치고 10만 전자를 외쳤던 것처럼 코스닥을 계속 우리는 1,000선을 넘기려 바랬었는데 이제는 좀 1,000선 위에서 안전하게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 그동안 대장주로 움직였던 시장과 다르게 소부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이 소부장 업체들이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코스닥에 굉장히 많은 좋은 흐름들이 이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인들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정리하지만 기관이 또 그만큼 많은 물량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코스닥에도 좀 더 투자를 많이 할 가치가 이제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가 게임주도 있고 백신 관련주도 있고 치료제 관련주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여전히 우리에게 좀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코스피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께는 코스닥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 종목도 개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면서 사는 종목들을 보면 역시나 시총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그동안 힘들 것 같았던 종목들 중에도 중국과 함께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볼 때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했던 종목들도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최근에 순매수하는 종목 중에 HMM이 들어있는데요. 계속해서 중국에서 조금 이런 해운이 힘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중국을 대신해서 HM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실적으로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LG 이노텍, 삼성 SDI나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업종이 정말 활발하게 잘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요새 조금 우리가 그동안 2차 전지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2차 전지가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조금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가 LG화학 좀 많이 걱정을 했지만 이 부분 다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외국인의 정말 어디에 투자하는가 이걸 보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볼 때 정말 좋은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요새 조금 좋은 건 뭐냐면 이 아시아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불어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사실 올해 들어서 미국과 디커플링이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정말 미국이 좋은데 우리는 떨어지고 우리는 좋은데 미국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디커플링 이제는 끝나고 12월 들어 이 커플링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외국인들이 자국장도 좋지만 또 이런 경제가 좋아짐에 따라서 외국장에도 눈을 많이 돌리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산타랠리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보다 오히려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것처럼 기관들이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나갔습니다. 정말 기관이 가진 물량이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너무 많은 물량을 뿌려대서 정말 이 기관이 들어올 때는 정말 증시가 너무 잘 오르겠구나 이걸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나 기관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물량 갖고 들어오면서 증시 더욱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 굉장히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 주식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걸 정말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은데 우리 시장은 특히나 달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달러가 조금 원화와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요. 조금 내리면 또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1190원을 좀 넘으면서 1200원을 가까워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119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실은 어떤 게 먼저랄 것 없이 외국인들이 우리 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볼 때 역시나 달러 인덱스도 우리가 투자할 때 정말 잘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이 조 바이든이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에 굉장히 긴급 사용 승인을 내고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이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크고 이거를 좀 우리가 잠재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관심주들 저희가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앞서바이오, 나노, CMS, 메디콕스 저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추천주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뇨 신병에 대한 약을 새로 인상 이상 좀 굉장히 좋았고 거기다가 앞으로 굉장히 결과가 좋을 거라는 기사까지 났고요. 내년에는 이제 조 단위로 수출을 예약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지금은 뉴스에 오르는 구간이고 내년에 정말 실적이 나와서 수출이 시작된다면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 분명히 예상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노 CMS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 램프가 굉장히 또 사멸 효과가 크다는 것에 이 이슈가 올랐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팔리게 되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도 사실은 여전히 굉장히 유효한 우리에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콕스가 오늘 또 메타버스 핀테크 시장 개척이라는 이 이슈와 함께 올랐는데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몇 가지 내년에도 굉장히 좋은 업황이 어떻게 될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메타버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또 드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증시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국민 대장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가 우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8만 전자가 깨지면서 6만 전자까지 내려가면서 정말 마음 아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 다시 딛고
이 12월 되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볼 때 우리 증시가 정말 똑같이 가파르게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또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사이클에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또 좋은 흐름을 탈 수 있겠다.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 가지 미국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첩돼서 삼성전자에 좋은 그런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지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는 사실 뭐 우리 장이 힘들다 했지만 지난 10월서부터 쭉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9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던 이 가격이 지금 3만 원까지 올라오는, 정말 사실은 이렇게 대형 종목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올려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걸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정말 내년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가장 기초적인 단서가 반도체에 있다, 이런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기도 최근에 한 4일 거래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오늘도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도 되겠구나, 우리가 이 부분에 투자해도 되겠구나, 여러 가지 단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 외에도 현대차, 많은 분들이 또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일 텐데 또 가장 많이 고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대차가 이번에 새로운 발표를 했죠. 이제는 엔진을 만드는 이런 라인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오로지 전기차만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 이런 미래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뭐 해외 수출, 우리나라에서는 뭐 워낙 국민차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주지 않는 경향도 있지만 해외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특히나 제네시스 같은 이런 굉장히 고급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타이거 우즈가 최근에 이제 다시 골프계로 돌아왔죠. 타이거 우즈가 GV 시리즈를 타고 사고가 났지만 GV 시리즈의 이 안전성 덕분에 사실은 굉장히 자기가 그만큼만 다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현대차가 앞으로 외국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더 많이 올라갈 것, 내년에는 정말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 기아를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기아차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우리가 뭐 요새 보면 기아의 EV 자동차가 또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보다도 사실은 기관은 현대차보다 기아를 더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도 여전히 굉장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우리가 내년에 정말 자동차 사이클도 함께 오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자동차가 올해 굉장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내년에 반도체의 업황이 돌아오고 수급이 해결되고 이런 거와 함께 자동차도 굉장히 발빠르게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겠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말 많은 부분들의 속을 썩인 LG 그룹주들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LG를 보시면 12월 달에 들어서 지금 정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12월 들어서 정말 재밌는 건 뭐냐, 그동안 개인들이 이 주가를 버텨줬었는데 갑자기 기관과 외국인들이 정말 물량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물량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LG의 내년 업황이 어떻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LG 또 그렇고요. LG 전자를 보시면 최근에 사실은 같이 빠졌다가 다시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정리하고 기관들이 물량을 정말 엄청나게 담아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LG가 또 내년에 굉장히 LG 전자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 이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LG 여러 가지 그룹주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LG 디스플레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납품이 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 이 완성 디스플레이의 대부분에 LG전자의 패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삼성 TV를 하든 LG TV를 사든 아니면 중소형 업체의 TV를 사든 간에 패널은 어쨌든 LG 걸 구매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LG의 여러 가지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다. LG 디스플레이의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사실은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수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내년 업황이 정말 좋겠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나오는 이름 중에 우리가 LG 이노텍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죠. LG 이노텍, 네. 11월 중순부터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외국인과 개인들은 별로 담고 있지 않은데 기관이 엄청난 물량을 담으면서 이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볼 때 LG 이노텍도 내년에 굉장히 업황이 좋을 거라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사실은 LG화학이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관도 외국인도 물량을 굉장히 많이 뺐고요. 이런 부분 조금 개인들이 버텨주나 들어왔지만 개인들도 내년에 있을 LG에너지솔루션의 IPO 대여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LG화학에서 좀 굉장히 많은 매출의 비중을 LG에너지솔루션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많은 기관에서 예측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볼 때 LG화학이 이제 과연 에너지 솔루션을 뺀 상태에서도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 이걸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은 남은 사업들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가 그동안 너무 시총이 크기 때문에 다가서지 못했었던 그런 분들,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다가서지 못했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앞으로 좀 더 그러니까 정말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될 때까지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 좀 기회로 가져가신다면 제가 볼 때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동반 상승과 함께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배터리 섹터가 전망이 어떨지를 여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이 가장 매출이 좋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시킨다는 것, 이 배터리를 분사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뭐 전기차가 도입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흐름이 앞으로는 배터리 산업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터리 산업 우리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뭐 새로운 배터리를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 거 보면 폐배터리, 우리가 다 쓰고 남은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전기차 업체의 비싼 자동차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킨 사람이 유튜브에 이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교환을 안 해주니까 이 3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이 비용에 굉장히 앙심을 품고 이 자동차를 폭파했다 이런 걸 실시간으로 찍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 폐배터리 그리고 새로운 배터리 여러 가지 배터리 기술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고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건 정말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배터리에도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에디슨 EV를 조금 주목을 하고 있죠. 이 에디슨 EV가 쌍용차를 인수를 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다시 볼 수 없는 그래프를 만들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의 뭐 2주에 가까운 시간, 거의 10거래에 가까운 시간을 계단식 정말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할 때가 만 원보다 조금 높았을 때였는데 최고가가 8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8배를 상승을 했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에디슨 EV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내년 업황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상용화되고 있지만 굉장히 커다란 자동차, 뭐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아직은 석유로 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최근에 요소수 대란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굉장히 대형 차에서도 에디슨 EV의 자동차들이 나오면서 전기차로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 EV가 지금 최고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내년에 업황이 좋아지면서 다시금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종목 중에 코이즈도 있는데요. 코이즈도 정말 엄청난 상승을 한 6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보여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2,00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12,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6배가 오른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미래 먹거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는 좀 확실하게 정하고 내년에 투자 방향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 유망 종목들을 고를 때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의 방향,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재무가 탄탄하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기업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 분석을 통해서 드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타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년에는 어떤 종목이 오를까 지금부터 조금 찾아보시고 계속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가 올해 되게 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어렵다면 어려운 장세를 많이 보냈습니다. 특히나 개인분들이 이 외국인과 기관에 치여서 조금 어렵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고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나갈 때 개인들이 정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 상관없이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어떻게 하면 거둘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내년에 업황이 좋을 이 섹터들에 좀 투자를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증시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자세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시고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카드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왓선님 들어오셨고요. 아케님이 들어오셨네요. 위드미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신 가운데 초롱초롱 어피치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입장을 해주고 계시네요. 브리치님 들어오셨고요. 또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는데요. 주리님께서 포스코 엠텍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시고 김수일님께서는 LG전자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SM, CMC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고 이 SM 그룹주들 CJ가 인수한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 특징주로 한번 살펴봤는데 김수일님께서 SM 라이프 디자인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접수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또 입장을 해주고 계시네요. 생방송인가요? 라고 멸치국수님 남겨주셨는데 오후 8시 28분에 남겨주셨네요. 현재 시간은 오후 8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님께서 강승민 전문가님 조곤조곤 말씀의 기가 저절로 가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아주 제 진행 없이도 20분 길게 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전문가님의 이 조곤조곤 말씀이 귀가 가네요라는 알려주세요님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진원생명과학인데요. 매수가는 5만 원, 비중 2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진원생명과학 5% 하락을 하면서 16,55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장 초반부터 급락세를 좀 보였네요. 17,500원이었던 주가가 16,20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 보였다가 소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진원생명과학 33,4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월 들어서 조금 하락세 더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가 5만 원, 비중 20%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지금 톡방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수가가 5만 원일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최고가가 38,000원이네요. 네, 그러면 진원생명과학의 매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네, 사실 진화생명과학 조금 최근에 빠지는 흐름 보이다가 오늘 조금 윗꼬리 길게 다는 모습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갑자기 엄청나게 매수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2거래일 정도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들어와 주고 있고 이 부분에 이제 또 기관들은 좀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들도 함께 수량을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그동안 쭉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제가 볼 때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작된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매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22,500원 라인이 1차적인 저지선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26,000원 선이 저지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가장 조금 근접을 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씩 정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지금 보면 27,500원대가 가장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매물대고 그 다음은 32,50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투자를 계속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가 58,000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 7월 달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가격이 5만 원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진원생명과학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를 했을까요? 네, 만약 네. 그렇다면 그랬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네. 네, 최근에 11월 21일, 7일에 무상증자를 또 한 전력이 있네요. 네. 네. 2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받는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주 배정일 기준이 12월 6일이라고 하고요. 네. 네, 12월 6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2월 24일 오늘은 16,550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최근에 33,400원 선에서 12월 6일 부근에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락이 아니고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15,000원, 16,000원 선까지 되는 건데요. 최근에 9월 1일 보통주 한 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좀 더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 기사 살펴보시면 12월 22일에 이 무상증자 보통주 상장을 하면서 하락을 한 전력도 있습니다. 네,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진원생명과학. 네.
네. 12월 6일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였네요. 네, 그렇죠. 지금 12월 6일. 네. 사실은 뭐 12월 6일이 아니라 12월 달 들어서면서 네, 쭉 계속해서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도 정확한 무상증자 전 가격이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상담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상담을 만약에 드린다 이렇게 싶을 때는 진원생명과학이 사실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슈와 함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 6월 달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던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만 원대였던 가격대가 거의 38,000원, 4만 원 가까이 4배가 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여러 가지 코로나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또 발표할지 모르고요. 최근에 외국인이 갑자기 물량을 급격하게 늘린다. 이건 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볼 때 우리는 외국인이 담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주가에는 좋은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보통 기관도 함께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 좀 전망은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무상증자 이후에 또 가격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더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고 계신 종목 남겨주신 시청자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LG화학입니다. 매수가는 80만 원, 비중 3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62만 1,0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2% 오늘 하락을 하는 장세 보여줬습니다. LG화학 63만 5천 원에 시작을 해서요. 62만 1,000원 선까지 오늘의 종가가 가장 저점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들어서 12월 10일 부근께 76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연거푸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LG화학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LG화학 아까 말씀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에 IPO를 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지금 이 분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IPO가 될 때까지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것이다. 의견이 굉장히 조금 지배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이 진짜 LG화학이 배터리를 분리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가치가 남아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진지하게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걸 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기관들이 이 발표와 함께 물량을 빼고 나간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영향이 아니고요. 외국인들도 최근에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년에 IPO, 에너지 솔루션의 IPO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진짜 주가가 좋아지려면 이 에너지 솔루션이 딱 IPO를 진행하고 나서 동반적으로 이 여러 가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갖고 가신 가격대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높기는 합니다. 지금 거의 20만 원이 빠지는 흐름이고 비중도 30% 정도 되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힘겨우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이 부분이 저점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거래일째 여기서 조금 좀 저점 다지기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여기서 저점 매수를 조금 늘린다면 좀 더 빠르게 나중에 올라가는 타이밍에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을 빨리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는 28만 원, 비중 10%, 오늘의 종가 상황 20만 1,000원입니다.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에 고가 20만 3,500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었던 모습 보여줬네요. 최근의 흐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인데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11월 말일 부근에 22만 4,500원 선에서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 그리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8만 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다행히 비중이 10%시니까 저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다른 이슈가 한번 또 있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개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물량을 뺐기 때문에 약간 이런 흐름도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12월 달 들어서 매집을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들은 그냥 투자에 임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려올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 정도에서 비중이 10%니까 20%까지 만약에 늘린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24만 원 정도까지는 이 평단가를 낮추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박스권 상단에서 네, 충분히 조금 더 네,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만약에 비중을 늘리실 수 있다면 30%까지 늘리신다면 22만 원까지 평단가가 낮아지면서 굉장히 더 빠르게 익절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금 뭐 코로나가 굉장히 좀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외에 굉장히 다른 물질들, 신약 후보군들이 많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코로나 시대가 조금 잠잠해지고 다시금 여러 가지 다른 신약들이 필요할 때 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 부분에서 조금 저점 매수를 통해 평단가를 낮추고 나의 이익 실현 시점을 빠르게 앞당겨 보자. 이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는 89,000원, 비중 80%, 꽤나 많은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강보약골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8만 원 선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매수가 89,000원, 비중 8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최근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까지는 7만 원 선까지 횡보를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한 달 새에 8만 원 선까지 만 원을 훌쩍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수가 89,000원은 4달 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올해 초에 네, 1월 달 초에 네, 1월 초에 사신 것 있었던 같습니다. 네, 그런 가격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좀 널찍하게 늘리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네. 네, 이 네, 이런 부분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삼성전자 워낙 국민주기 때문에 1월 달만 해도 이런 기사들도 났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3명 중에 1명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워낙 국민주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를 가지고 좀 마음 아픈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삼성전자 내년에 업황이 좋아질 게 좀 정말로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서 인프라 투자와 함께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미국에서 미국 내에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좋은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질 때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갔다기보다는 여러 협력사 그리고 미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매출과 함께 9만 원까지는 내년에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매수할 수는 없겠고요. 그냥 내년 가을 정도, 추석 선물 정도를 기다리시면 아니면 내일이 크리스마스지만 내년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뭐 해외 투자가 발빠르게 일어나면서 삼성전자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사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와 함께 내년에는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많은 더 높은 가격대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입니다. 매수가 3만 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26,750원입니다. 7.2% 오늘 하락세 보였고요. 장 막판에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7.2% 하락 26,750원은 오늘의 종가. 최근에 일동제약 12월 20일 부근께 4만 1,000원 선까지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 최근 4거래일 연속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가 3만 원, 비중 10%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동제약이 지금 거의 한 15,000원 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 기대감에 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을 사실은 좀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동제약이 한번 다시 올라가려면 뭔가 커다란 이슈가 한 가지는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동제약이 그래도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고 앞으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러한 하락세는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물량을 전부 다 뺐기 때문인데요. 개인들이 이런 부분을 받쳐주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가격대로 본다면 지금 들어가신 가격대가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 박스권 상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격대이긴 하니까요. 조금 더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저점 매수 가격은 22,500원 정도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어떤 호재가 거래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거기서 익절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할 의견 주셨네요. 매수가는 15,000원, 비중 20%, 오늘 수익권이십니다. 7.75% 상승을 하면서 장 초반 시초가 14,450원이었던 단알이 15,650원 선까지 올라서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중 20%,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현재 수익권에 계시네요. 맞습니다. 좀 수익권에 계시니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날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신사업과 함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자결제 관련주로 묶여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신사업으로 되면서 새로운 섹터로 편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조금 앞으로 전망이 더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긍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 가격대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도 물론 수익권이지만 지금 뭐 수익을 조금 적게 내는 것보다는 좀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고가는 18,850원 정도였지만 17,000원 정도라면 제가 볼 때 수익을 해도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정도 되면 나는 수익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을 살펴봐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남은 상담은 3부에서 이어서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 계속해서 차트서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